네, 톡톡바이오 메가트렌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S&P 500 그리고 나스닥 안에 있는 이 바이오 기업들의 분석을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해외뿐만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코로나와 함께 나아가야 한다. 위드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에 더해서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한 점검도 해보고 미국의 바이오 기업들을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셔봤습니다.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홍선 대표님, 강혜경 제약시장 고문, 그리고 조성기 기술 고문과 함께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많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차홍선 대표님, 미국의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주가 상승률 중에서 특징적인 기업은 어떤 기업이 있었는지,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앞으로는 향후 어떤 기업에 관심을 갖고 보는 게 좋을지 그 분석 부탁드릴게요. 예, 그림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미국도 한국 시장하고 유사했다? 아니면은 이제 한국 시장이 미국 시장을 좀 따라갔다, 이렇게 생각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이 그래프가 뭐냐면은 이 캐틀란트라는 기업인데 이게 SK 바이오사이언스라고 생각하시면 유사해요. 그러니까 캐틀란트와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유사한 기업이다. 그러면 이게 이제 CMO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듣는데 보면은 이게 보시면은 2020년 작년 코로나 터진 이후에 어떻습니까? 주가 추이가 150% 정도 시가총액이 올랐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익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한 7천억 원 정도 나오는데 거의 배 이상 증가되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PER 같은 경우도 흔히 보면은 당기 순이익 대비 시가총액이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PER이 한 40배 정도 받아요. 그러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변곡점이 나오는 시기가 보면은 코로나 터지고 나서 이게 이제 모더나 CMO, 그 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 CMO, 존슨앤존슨 CMO를 같이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다국적 기업인데 그래서 영향을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터닝 포인트를 받으면서 쭉 올라가는 그런 형태. 이게 PER이 40배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런 형태의 기업이 지금 이제 주가 강세였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 보시면 알겠지만은 첫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치료받았던 리제너론, 그 다음에 똑같은 바이오 의약품 했던 릴리 주가도 지금 현재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런 그래프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CMO가 그러니까 백신이 나오면서 그 모더나라든지 바이오언텍 주가가 지금 현재 미국 그 나스닥이라든지 S&P 500 중에서 탁월한 수익률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서 그 다음에 이런 모더나의 CMO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런 형태의 그림이 이런 형태의 주가가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장 보시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이런 기업을 좀 관심 있게 봐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길게 나와서 그렇지. 그럼 2020년 조금 전에 봤던 캐틀란트처럼 코로나 터지고 나서 쭉 올라가는 그림인데, 이 그림은 뭐냐면은 코로나 터지고 나서 오히려 주가가 빠진 그림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머크라는 그 기업인데, 머크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면역항암제 최고의 기업입니다. 지금 매출액 같은 경우 한 47조, 올해 47조 나오고, 시가총액이 한 200조 되는 기업인데 마이너스를 기록했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코로나를 사고, 코로나 치료제 백신을 사고, 그 다음 CM을 사고, 그 대신 항암제를 팔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기업이 지금 이제 얼마냐면 PER이 얼마에 거래되고 있냐면, PER이 14배에서 거래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 14배 정도 주고 있고, 캐틀란트는 올해 기준으로 40배를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S&P 500 헬스케어 안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이 이제 빅파마들이 대부분 많은데 한 70개 정도가 돼요. 그럼 70개 중에 그럼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얼마일까 이러면은 올해 기준으로 얼마 기준으로 하면 한 24배를 줘요. 그럼 S&P 500 같은 경우 얼마냐? 그럼 S&P 500 같은 경우 500개 기업이잖아요. 그건 한 28배에서 27배.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27배 주는데 헬스케어를 한 24배를 주는데 캐틀란트는 40배를 주고 있고, 그럼 머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보시면 알겠지만 14배를 주고 있다.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시장에서 소외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얘가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경구용 치료제, 먹는 코로나 치료제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리제너리라든지 릴리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맞았던 거는 주사제입니다. 먹는 치료제가 10월 달에 승인을 받으러 지금 3상 중에인데 승인을 받으러 들어갑니다. 아마 예상컨대 긴급 승인이 나오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먹는 경무용 치료제가 나오는 겁니다. 10월 달, 11월 달에. 그러면은 주가가 좀 더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겠죠. 그러면서 왜 기업이 이렇게 싸지? 먹는 면역암제 키트로 다 1등하는 기업인데 이런 쪽으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관심을 좀 가져도 되지 않겠냐. 그래서 머크를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시가총액이 150% 상승했다. 캐털란트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미모의 강혜경 고문님. 백신을 개발했던 모더나도 작년부터 시가총액이 30배가량 증가했잖아요. 자, 그렇다면 30배와도 또 비교되는 150% 캐털란트, 이곳은 어떤 기업인가요? 네, S&P 500 헬스케어 인덱스 안에 최근에 이제 한 달 이내에 많이 상승한 기업들 한 5개 기업을 보더라도 여러분들도 좀 아실 수 있는 리제너론이나 이 모더나 같은 기업도 있지만 이 캐털란트가 한 달에 한 달 기간 동안 약 16%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 캐털란트는 앞서도 이제 얘기했지만 CMO 기업이고요. 그 의약품을 위탁 생산하는데 예전에는 이제 그 저분자 화합물에서 최근에는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비중을 좀 많이 이렇게 높여가고 있는 그런 기업, CMO 기업입니다. 특히 이 캐털란트를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좀 이렇게 키포인트, 어디에 주력하냐라고 했었을 때 최근에 시설 확장이나 M&A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세포 치료제나 유전자 치료제 쪽으로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회사의 이 매출액도 지금 이렇게 주가만 계속 상승한 게 아니고요. 매출액도 실제로 2조 원대에서 3조 원 그리고 4조 원대로 지금 계속 매출액이 올라가고 있는데 최근에 이 매출액의 성장 동력이 된 거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는 맞습니다. 앞서 이제 존슨앤존슨이나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모더나 같은 백신을 이 캐털란트가 생산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백신을 생산한 기업들도 이제 현금이 많이 확보되면서 매출액 많이 증가했는데 이처럼 CMO를 하고 있는 이런 기업도 매출액이 지금 계속 증가를 해왔고 이런 좋은 주가 흐름을 지금 나타낸 거죠. 그래서 이 캐털란트를 이제 보시게 되면은 앞으로는 세포 유전자 치료제는 지금은 시장은 좀 작습니다. 지금은 약 한 10조 원 내외가 되기 때문에 이 매출액상으로 이 시장은 지금은 작지만 이 캐털란트는 좀 더 CAGR 연평균 성장률을 보게 되면 한 2026년 되면 한 60% CAGR이 나오기 때문에 좀 더 미래를 보고 세포 유전자 치료제 그 CMO 쪽으로 강화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CMO 기술 관련해서 캐털란트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으로는 우리 조성기 기술 고문님, 앞에서 언급됐던 캐털란트 그리고 또 앞에서 언급됐었던 이 머크와 관련해서 코로나 치료제는 어떤 메커니즘인지 그리고 최근에 또 진전되고 있는 면역 항암제 동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 분석 부탁드릴게요. 예, 이제 방금 언급됐던 머크에서 이제 경구용 치료제가 나온다고 돼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바이러스가 우리 몸의 세포에 들어오면 증식을 해야 되겠죠. 그 증식하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RNA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RNA를 복제를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필요한 단백질들을 합성해야 되는데 머크에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몰루피라비르라고 하는 것은 RNA 합성을 억제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RNA는 그 뉴클레오사이드 AUGC라고 하는데 뉴클레오사이드 4가지를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이제 연속적으로 연결시킨 게 RNA죠. 이 연결시킬 때 그거와 유사하지만 연결하기가 어려운 그런 화합물을 만든 거죠. 그게 이제 지금 먹는 그 코로나 치료제로 나온다는 것이고요. 같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화이자에서도 비슷한 걸 하고 있는데 화이자는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증식할 때 필요한 단백질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단백질을 만드는 효소 활성을 억제시키는 작은 분자 화합물을 만들고 있고요. 기존의 그 HIV 바이러스의 그 효소 억제제인 리토나비르라고 하는 것과 같이 이제 병용요법을 임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항암제 분야는 최근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를 봤을 때는 역시 면역 항암제, 그러니까
면역 관문 억제제라고 하는데 그 T 세포가 암 세포를 인식해서 암 세포를 죽이려고 할 때 네거티브 시그널을 보내는 분자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면역 관문 분자라고 하는데 그것을 이제 블락킹 시키는 그 작용을 못하게 블락킹 시키는 그 뭐랄까 항체 의약품을 개발해서 지금 임상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기존에 이제 키트루다 같은 것은 이제 대표적인 PD-1에 대한 항체 의약품이고 최근에는 이제 TGC라든지 렉3, 팀3 이런 그 분자들에 대한 항체 의약품이 개발되어서 결국은 이제 지금 임상 진행을 하고 있고 특히 그 TGIT 같은 것은 상당히 그 진도가 많이 나가서 임상 3상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임상 3상이 끝나면 결과가 좋다면 이제 나올 거고 또 다른 이제 면역 항암제들하고 병용요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진행이 되겠죠. 예. 네, 지금까지 이렇게 캐털란트 그리고 앞으로는 시장을 주도해 나갈 만한 이 충분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머크와 관련해서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케미컬 에너지 투자자문화 차홍선 대표 그리고 강혜경 시장 고문, 조성기 기술 고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